가치 투자를 위한 펀더멘탈을 이해. 재무제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식의 펀더멘탈을 이해하려고 한다. 펀더멘탈이란 일반적으로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지표를 말한다. 그러나 주식에서 펀더멘탈이란 재무제표에 나온 수치를 계산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가 실적 구조나 실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다. 주식에서 펀더멘탈은 생소할지도 몰라도 주식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PER, PBR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재무제표 숫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투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가공한 다음 한눈에 전체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당연히 중소기업보다 큰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조금 남기는 대기업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알차게 이익을 내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회사마다 재무제표의 숫자를 간단히 비율로 계산해 보면 또 얼마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EPS, PER, BPS, PBR은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별 자료에 여기저기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종목에 대한 자료인데도 값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대체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보다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엑셀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을 통해 정확한 현재 재무제표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마저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때 오늘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펀더멘탈의 수치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펀더멘탈은 그림 4-12와 같이 다양하다. 모든 비율을 다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네이버를 통해 몇 가지 지표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차트에서는 EPS, PBR, BPS, PER, EPS, PER, BPS, PBR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 당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가 주식 총수,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재무제표의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당기순이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당기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면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회사의 순이익이 1,000만 원일 때 발행 주식의 총수가 1,000주라면 한 주당 순이익은 1만 원이 된다. 그래서 규모나 순이익이 다른 회사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클수록 돈을 잘 버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주당 순이익보다는 주가 수익 비율을 더 많이 사용한다. 주당 순이익, 주가 수익, PBR, 주가 수익 비율, 주당 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 Price Earning Rate,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 돈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투자를 활용하다 보면 주가와 연관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 만일 주당 순이익이 높은 회사일지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면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을 주가를 주당 수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돈을 잘 버는 회사이면서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회사를 찾기 위함이다.
큰 수익을 올리는 좋은 회사이지만 아직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저평가 주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이 등장하게 되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익 비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돈을 잘 버는 회사이면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이것은 돈을 잘 버는 회사이면서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회사를 찾기 위함이다. 이것은 돈을 잘 버는 회사이면서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회사를 찾기 위함이다. 큰 수익을 올리는 좋은 회사이지만 아직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저평가라고 한다. 주가 순이익 비율. PER을 판단할 때 업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업종마다 평균 PER과 PER가 다르지만 주가 수익 비율, 일반적으로 필자의 경우에는 PER이 저평가 기준을 8 이하로 본다. 하지만 주가 주당 순이익 하지만 PER이 10 이하를 저평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PER이 8이라는 것은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8배라는 의미이다. 이 주식을 매수한다면 8년이 지나면 본전이 된다는 것이다. 이 주식을 매수하면 8년이 지났을 때 본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모든 종목은 PER 8이라는 기준으로 획일화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림 4-14에서 네이버의 PER을 살펴보면 33.57배다. 이것은 업종 평균치보다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고 주식 창출력과 비교해보면 본전이 되기까지 33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다소 고평가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 PER은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그러다 보니 PER은 주로 성장주에서 많이 본다. 저는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보다는 매년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성장해 가는 회사를 생각할 때 PER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주식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PER이 10 이하면 저평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잘 나가는 주식들은 PER을 10을 넘어 20 이상의 종목들도 많이 있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바로 언젠가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만일 그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성장주의 경우에는 매출 성장성이 깎이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가가 미래 가치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지금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회사의 주식이라면 사람들은 PER과 같은 지표와 상관없이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가격에 반영되어 매수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 할지라도 시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다. 잘 나가는 상품이라면 유사 상품이 금세 나와 경쟁이 치열해지도록 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제품을 모두 판매해버리고 난 후에 당연히 성장성이 멈출 수밖에 없다. 주가의 하락은 이때서야만 비로소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성장주의 성장성이 멈췄을 경우 주가 하락폭은 반토막이나 벌인다. 그리고 초고속 성장주의 경우라면 4분의 1 토막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PER가 높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원인이 되었던 성장성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다만 매출과 수익이 증가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른다. 따라서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비록 높은 수준의 PER일지라도 주가는 계속 더 오를 때가 있다. 투자를 할 때 흑자기업 PER이 10 이하라면 저평가이니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생각보다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PER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관심이 왜 그런 PER을 갖게 되었는지 판단했으면 한다. 그림 4-15에서 카카오 주가를 보자. 2017년 9월 카카오의 PER이 95.6배다. 거의 100을 향해 달려가는 카카오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PER와는 상관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멋진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성장성이 꺾이게 되거나 기대만큼 돈을 못 벌게 된다면 주가는 급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10개월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만일 이와 유사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 PER와는 상관없이 성장성이 기대되는 주식이 현재 가치가 저점 구간이라면 투자를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카카오는 PER이 100에 근접해 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성으로 인해 주가가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다. BPS,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순자산 나누기 발행주식, 주당 순자산.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일 주식 한 주를 사게 되면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주당 순자산이다. 주당 순자산은 말 그대로 주식 1주당 자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순자산은 자본총계에서 무형자산, 이연자산, 사회유출금을 빼고 이연부채를 더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산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림 4-16처럼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BPS, Book Value Per Share를 참고해도 무방하다. 여러 회사를 비교할 때 주가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주당 순자산이 큰 회사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주가가 비슷한 종목끼리 비교하기보다는 주가가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주가의 영향까지 고려한 PBR이 더 많이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산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림 4-16처럼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BPS 자료를 참고해도 무방하다. 여러 회사를 비교할 때 주가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주당 순자산이 큰 회사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주가가 비슷한 종목끼리 비교하기보다는 주가가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주가의 영향까지 고려한 PBR이 더 많이 쓰인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앞서 살펴본 PER은 기업이 얼마나 잘 버는지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PER은 이꼬르 8을 기준으로 이보다 작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PBR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즉, 현재 주가를 분석해 볼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평가하는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자료이다.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주가 나누기 주당 수익.
Price Book Value Rate, 주가 순자산, 주가 수익률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수익률 비율, 주가 수익률 비율,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 주당 순이익, 순자산,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 주당 순자산,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앞에서 살펴본 PER은 기업이 얼마나 잘 버는지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다. PER이 8을 기준으로 2보다 작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했다. 이와 달리 PBR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즉, 현재 주가를 분석해 볼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즉 현재 주가를 분석해 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 평가하는 자료이다. 만일 PBR이 1이라면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이 같게 된다. 이런 경우는 기업을 청산하더라도 주식 시세가 자산 청산 가치와 같기 때문에 최소한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PBR이 2라면 현재 주가는 주당 순자산 가치 2배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그리고 PBR이 0.5라면 주가는 주식의 순 가치보다 0.5라면 현재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평가와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PBR이 1 이하인 종목을 찾는 것이 좋다. 이것이 기업이 망해서 재산을 처분할 때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BR은 재무 내용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물론 가치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망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판단 지표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1이다. PER이랑 PER랑 PBR의 심층 이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워렌 버핏은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업의 가치가 주가가 낮은 경우라면 매수하고 이것을 간단히 생각하면 기업의 청산 가치 기준으로 PBR이 1보다 적다인 종목을 고르거나 PER이 10보다 적은 종목을 고르면 된다. 그러나 PBR이 1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PBR을 좀 더 폭넓게 이해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먼저 PBR을 판단하는데 근간이 되는 자산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산에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있다. 무형자산이란 영업권이나 통신사업권 등을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3개의 통신사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통신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협력회사, 납품회사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할 때는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소수의 선택을 받은 기업만이 그 행운을 누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권리금이라고 보면 된다. PBR은 우량주와 자산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회사를 청산했을 때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는 낮다면 적자 회사나 매출 감소의 상황이 아닌 이상 저평가로 생각해도 된다. 여기에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자산에 대한 이해이다. 자산은 무형자산과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을 일부러 크게 부풀리기를 꺼려하는 기업도 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자산 평가만을 통해 세금을 내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업에서 자산 재평가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빈틈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신세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세계는 1997년에 미국의 스타벅스와 라이센스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스타벅스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성장과 상징성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부동산의 입지가 좋은지를 살펴보려면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는지를 보면 될 정도였으니 말이다. 물론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스타벅스의 도입 시기와 신세계의 주가 대상 상승 시기는 유사하게 시작된다. 그림 4-18을 보면 신세계의 주가는 스타벅스 도입 당시 5,000원대에서 10년간 50만 원대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BR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PBR과 PER를 생각해 보자. PBR을 통해서 주식의 저평가를 판단할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해야 할 때가 있다. 코스닥의 많은 종목은 자산이 많기보다는 돈을 잘 버는 종목이 많다. 즉 PBR이 높아서 다소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PER에 비하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인 경우가 있다. 반대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자산이 우량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PBR이 1 이하로 저평가되었지만 PER을 생각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만큼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PER과 PBR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를테면 PER을 저평가 기준 10으로 두고 PBR을 1보다 작은 값을 저평가로 생각하면 된다. 이때 PBR은 저평가, 즉 자산이 저평가된 것이다. 여기에 PER이 15나 20으로 고정시켜 두면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PBR이 1로 고정시켜 놓고 PER이 10보다 적으면 저평가로 볼 수 있다. 이때 주가 수익에 비해 저평가로 생각하면 된다. 이 역시 PBR이 1.5나 2로 고정시켜 두고 PER이 얼마인지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PER과 PBR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PBR은 우량주를 기준이 되고 PER은 성장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PBR은 자산이 우량하다는 뜻이고 PER은 주가에 비해 주당 수익률이 좋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PBR이 1로 고정시키거나 PER을 10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잡자는 이야기다. 물론 PBR이 1보다 낮으면 동시에 PER도 10보다 또는 8보다 낮은 종목일 수도 있다. 저평가 우량주이면서 저평가 성장주인 종목의 예로는 그림 4-19 성도 ENG와 같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저평가는 반드시 주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므로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하기 바란다. 따라서 우량주만 생각하면 최소한 성장주를 고정시켜 두고 PBR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주를 찾는다면 최소한 재무 건전성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PER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면 된다. 물론 여기에서 PER과 PBR이 기준이 되는 값은 사람마다 판단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네이버 증권에서 PER과 PBR을 찾다 보면 종목 분석의 기업 현황에서 밴드 차트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주가가 PER과 PBR이 밴드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테면 4-20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PER과 PBR의 밴드 차트를 보자. 네이버의 주가는 PER이 27.5배, 39.7배의 차이의 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수익성에 맞추어 급격하게 고평가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의 PBR 밴드 차트를 보면 7.2배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3.4배를 향해 조금씩 내려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산 가치에 대비해 주가가 저평가 방향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카카오 밴드 차트를 보자. PER 밴드를 보면 카카오의 주가는 18.5배에서 급격하게 91.2배의 밴드를 타고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수익성에 비해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PBR의 밴드 차트 역시 2016년에 PBR이 1.5배에 근접했으나 다시 PBR이 3.1배의 밴드를 향해 주가가 고평가되며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밴드 차트를 보면서 현재 주가의 흐름이 저평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로 주가가 상승 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PER과 PBR을 분석하기 이전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적자 기업은 투자 대상 종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PER과 PBR의 수치에만 집착하다 보면 자칫 적자 기업에도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이 줄어들거나 적자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자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평가로 오인될 수가 있다. 만약에 PBR이 0.5배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자산이 저평가되었다고 보면 위험할 수 있다. PER과 PER 퍼가 적자이거나 매출이 급감할 수 있는 경우 주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자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것이 필자가 갖는 최소한의 가치 투자에 대한 기준이다. PCR, Price per Cash Rate, 주당 현금 비율, 주당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통해서 주식의 저평가 상태를 알 수는 없을까? 우선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가 중요하다고 했다.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의 기준을 작성해 되는데 현금 흐름은 조작이 가능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현 상황을 잘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면 흑자도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PCR은 PER과 비슷한 지표지만 주당 순이익보다는 주당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표이다. 주가 현금 비율을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그리고 주당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준 값이다. 현금 흐름은 많을수록 좋으며 주당 현금 흐름 역시 클수록 좋다. 만일 주당 현금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좋은 주식의 가격이 낮은 상태이니 저평가된 주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 현금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이다. PSR, Price per Sales Ratio, 주가 매출 비율. 주가 매출 비율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이 지표는 켄 피셔가 1984년 쓴 슈퍼스톡스에서 중요성을 강조했던 지표이다. 앞서 살펴본 PER에서는 순이익이나
PBR에서는 자기 자본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PCR에서는 현금 흐름은 이런 데이터의 조작 위협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지표이다. 지금 살펴본 PSR은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가장 힘든 지표이다. 매출이기 때문에 그동안 팔았던 매출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PSR도 작을수록 저평가된 기업이다. 주당 매출액이 높다면 좋은 기업일 텐데 이런 기업의 주가가 낮다면 저평가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PSR이 낮은 기업들이 검색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든 후 이런 기업에서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EVTDA, Earning Before International Tax, 디플렉스 앤드 뭐야 이거?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 이것은 그냥 이름이 계산식이 되어버린다. EV는 기업의 가치를 말한다. 기업의 가치는 시가총액, 총부채, 마이너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금액이라고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에비타라고도 한다. 이것은 세금을 내기 전 수익과 이자 수익, 감가상각비인데 이 역시 계산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1년간 벌어들인 세금을 내기 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벌어들인 돈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값은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그 기업을 벌어들인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인수할 때의 사용한 현금을 회수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해답이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자. 이 기업은 1년에 50억을 벌어들인다. 그러면 100억 원 나누기 50억, 2가 된다. 이 기업은 EV, 에비타는 2가 된다. 즉 2년이면 기업을 인수할 때 들였던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EV, 에비타는 작을수록 좋다. 이 값이 작으면 더 짧은 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PBR이나 PER, per 같은 지표는 네이버 증권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이때 이 지표들의 기준이 최근 결산일인지 최근 4분기가 기준인지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PCR이나 PSR, EV, 에비타 같은 지표는 잘 찾아볼 수는 없다. 이런 지표는 종목 분석, 투자 지표 아래 그림 4-21처럼 알아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PBR, PCR, PSR, EV, 에비타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투자자들로 별로는 중요하게 생각한 지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값들을 단지 종목 분석에만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각각의 지표에 괜찮은 값을 갖는 상위 종목들을 모두 검색한 후 상위 30에서 50개 종목의 정도를 똑같이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이 정보를 통해 꾸준히 수익을 거두는 퀸드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그림 22-1 네이버 증권의 종목별 정보에서 종목 분석, 투자 지표 맨 아래를 보면 EPS, 현금 배당 상황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치 투자를 위한 펀더멘탈의 이해 1. PER, 한 주당 주식을 얼마 버는지 설명한다. PER은 업종별 PER과 퍼와 비교하여 이보다 낮거나 8보다 낮으면 저평가된다. PER은 성장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자산이 적더라도 돈을 잘 버는 회사라면 PER은 양호하다.
PBR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평가되었는지 설명한다. 가. PBR은 업종 PBR을 비교하여 이보다 낮거나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 PBR은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주가에 비해서 기업에 돈이 많다면 PBR이 양호하다. 3. PER과 PBR이 동시에 저평가인 종목을 검색하기가 힘들며 차선책으로서 둘 중에 하나의 지표라도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 네이버 밴드 차트를 통해서 PER과 PBR의 평가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가치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5. PCR과 PSR을 통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현금 흐름과 매출에 대한 지표로서 PER과 PSR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작의 위험성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EV, 에비타는 기업의 가치를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돈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서 이 기업을 인수할 때 몇 년이면 기업의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값 역시 짧을수록 좋다. 종목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는 반드시 흑자 기업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어 적용에 펀더멘탈, 재무제표에 나온 수치들을 계산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나 실적 등을 이해하는 지표. 펀더멘탈, 재무제표에서 나온 수치를 계산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나 실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다. EPS, 주당 순이익, 주식 한 주당 순이익 클수록 좋다. PBR, 주가 수익 비율, 주가를 한 주당 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작을수록 저평가이다.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EPS로 나눈 값으로 작을수록 저평가이다. BPS, 주당 순자산, 주식 한 주당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다. 자산의 지분이다. 일반적으로 클수록 좋다. 주가 순자산 비율, 주식 한 주당 순자산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좋다. PCR, 주가 현금 비율, 현재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저평가 가능성이 높다. PSR, 주가 매출 비율, 현재 주가를 주당 매출로 나눈 값이다.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저평가이다. 기업 가치를 해당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나눈 값이다. 작을수록 좋다. EV, 에비타.